체 게바라와 날랄라 라틴 아메리카 우리 준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까? 그 120쪽에 100, 20쪽이요. 120쪽. 그 먼저 전화선과 철로를 끊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시민들도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진행해. 그 지금 그 준이가 먼저 얘기하든지 아니면 기범 씨 말씀해 주십시오 하든지. 준이가 먼저. 그건 네가 결정하는데 저는 기범이가 준이가 진행자인데 왜 네가 결정해? 응. 아 준이 진행하면 돼. 너가 먼저 얘기하든지 아니면 기범 씨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기범희 씨 말씀해 주십시오. 아하, 뭐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 여기 120쪽에 12월 29일 새벽 우리는 총경기업을 개시했어. 먼저 전화선과 철로를 끊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도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미리 당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막 이제 막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막 무슨 막 이제 막 할 때도 주민들한테 미리 말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미리 말하고 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시민들도 다 이 싸움을 동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전기를 써야 되는 시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끊고 적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끊었던 것 같아요. 또 끝이야? 또야? 또 그치? 준이 다 했어 아니면 또 할 거야? 다 한 것 같아요. 자, 준이가 지금 제기한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싸움 전쟁에서 싸우는데 음. 적군이 이제 여기 정보를 이제 막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곳을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준이가 말하는 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야? 혁명 전쟁이에요, 혁명. 어디 뭐? 산타 클라라 전투? 산타클라 전투 하니까는 뭐 산타클라라 전투라 뭐 사실 알기 어렵거든. 지금 이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돼, 전체적인 상황. 전체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그 누가? 바티스타 어? 장군? 누가? 그체 게바라랑 아, 피델? 피델 카스트로. 네, 피델 어, 음,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가 어떤 인물이야? 이제 이 전투에서 이제 싸움을 지휘하고 그런 사람들. 이 전투가 뭔데? 산타 클라라 전투요. 그러니까 그 전투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 아, 그게 어느 그 무슨 전투냐 얘기지. 자, 혁명 전투? 보면 독립? 어디 독립? 대한민국 독립이야? 쿠바. 쿠바. 근데 이제 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흔히 말하는 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한 곳이 바로 산타 클라라잖아요. 음. 쿠바 알아? 쿠바? 네, 알아요. 쿠바는 여기 중앙 아메리카, 중미, 굳이 말하면 중미, 여기 북미, 남미, 여기 중미라고 그러는데 중앙 아메리카에서 미국 바로 이 플로리다주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그 나라가 바로 쿠바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쿠바는 오랫동안 미국을 등에 업은 친미 정권, 미국과 친한 친미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에 맞서서 누가?
체게바라. 근데 체게바라 사실 중심 인물은 아니고 체게바라는 돕는 인물이고 중심 인물은 피델 카스트로라는 쿠바 혁명군이 쿠바로 이렇게 진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쿠바의 정부군과 싸우면서 이 쿠바 정부군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최종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면 하필 여기서 보면 전화선과 철로를 끊었을까? 왜냐면 이제 막 적군들이 공격하려면 이제 막 통신을 해야지 위치도 말해주고 적군의 위치도 말해주고 지원 물자도 주라고 말해주는데 통신을 못하면 이제 자신들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공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령도 못 받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전화선을 끊는 것은 사람의 신체로 오면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 정부군끼리 서로의 소통을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서로 뭐 도움을 받는다거나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전화선을 끊었다는 거예요. 철로를 끊는 선생님, 음,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음. 그러면 이 사람들 근데 친미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혁명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파인 거예요? 그렇지. 쿠바 혁명군은 피델 카스트로는 공산주의자예요. 또 사실 체게바라도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쿠바 혁명군 피델 카스트로나 체게바라를 편드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뭐야 반미 그 당시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미에 동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럼 미국이 지금 쿠바를 그리 달가워하진 않겠네요. 그렇지. 쿠바가 뭐야, 카스트로 입장에서 혁명에 성공한 거고, 그 쿠바에는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선 거고, 그 바람에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령을 내렸어. 쿠바에 대해서 쿠바랑 저기 하지 말아라. 수출 수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쿠바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봉쇄령에 시달려 갖고 사실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쿠바예요. 그러면은 혁명만 안 일으켰으면은 지금 이제 막 선진 국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쿠바 혁명을 일으킨 것들은 그 쿠바가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피델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일부 특권 계층, 뭐 상위 1% 이런 사람들만 잘 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살 거다. 착취당할 거다. 그러니 조금 더 평등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피델 카스트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정치 사상이 다른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북한. 북한 같은 경우가 공산주의 정권이고 북한이 미국과 맞서서 반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의 주장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핵무기 갖고 있으면 누가 자기 못 건든다는 거야.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혼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 봉쇄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북한과 자유롭게 무역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상당히 기근에 시달리는 가난에 시달리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아, 근데 김정은이 누구예요? 김정은은 누구야? 준이야. 그 북한 대통령. 북한의 지금 현재 지도자인 거고, 북한의 처음 지도자가 이제 김일성이었고, 그의 아들이 김정일이 세습했고, 그의 또 아들, 그러니까 김일성으로 보면은 손자지. 손자인 김정은이 현재는 북한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선생님, 근데 여기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이거 북한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대통령 없다고 들었는데요. 자, 공산주의도 똑같이 북한 같은 경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나라 이름이고, 부르는 이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서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총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또 우두머리라는 뜻이,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인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김정은이 북한의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랑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다만 이제 그걸 대통령으로 할 거냐, 이름을 총리라고 할 거냐, 뭐 수장이라고 할 거냐, 이런 건 나라마다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어? 아니요? 자, 그럼 그러면 철로는 왜 준이 뭐.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그건 이제 사람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지금 준이나 기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 이거 내 땅이다. 이거 내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 근데 공산주의는 이게 모두의 것이다. 뭐 국가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면은 강대국인 미국이 무역을 이제 또 방해해가지고 대체로 빈곤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계획 경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미리, 의사는 몇 명, 뭐, 피자집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경제가 굴러가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어서, 뭐, 내가 피자 가게 하고 싶어. 그럼 아무나 피자 가게 맡게.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피자 가게가 망하기 시작해. 이런 것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수가 조정되는 자유경쟁 체제를 중요시 여기는 게 자본주의. 반면 공산주의는 국가가 계획해서 필요한 일을 딱딱딱 나눠 줌으로써 효율,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또 자본주의는 이른바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인정을.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 갭이 이렇게 넓어. 반면 공산주의는 그 갭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되도록이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 따라서 그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아, 있네요. 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준이네 가족이 공산주의, 기범인 너네 가족이 공산주의. 왜? 왜 그 준이 가족이 가족 공산주의지? 사람 그 어떤 무리들은 뭐 자신의 것 그러니까 가족은 모든 걸 나눠 쓰고 이제 준이 아버지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돈 한 푼 안 버는 준이가 쓰잖아. 그래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잖아.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야, 사실. 근데 그게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념이 아이디어야. 음, 살짝 그래서 그 주님, 불공평한 게 응? 어 불공평한 게 그러면 몇 명은 일하고 몇 명은 그 사람들이 일한 돈으로 먹고 응.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준이네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불공평하다고 그래? 야, 엄마 아빠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준이하고 너네들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먹고만 사니까 불공평하다고 그래? 근데 이거 실제로 이런 정신 때문에 이제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경제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해주니까 자신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문제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 지금 기범이가 말한 대로, 지금 준이가 걱정하는 대로,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그 논리 맞습니다. 반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착한 마음, 인격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 기꺼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를 함께 나누는 걸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더 잘 돌아갈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 자본주의는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스템이 없으면 자꾸 게을러지고 악해져가지고 결국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런 생각이 또 서로 다른 점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대답이 응. 음.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저는 좀 앞장으로 넘어가서, 기범이 그럼 잠깐만. 너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네가 진행하겠다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그 조금만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한 다음에 우리 기범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네. 그 전화선을 끊는 이유는 알았어. 통신을 두절시키기 위해. 근데 왜 철로는 왜 끊어? 그, 여기 적군의 장갑 열차가 탈선해서 나딘 지원군을 못 오게 하려고. 그렇지. 지원군이 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자동차를 이렇게 막 발달듯이 아니라는 얘기. 그럼 기차로 이제 그렇게
실어나르는데 그 기찻길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지원군이 기차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지를 못하고 뭐 걸어서 와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빨리 공격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선과 철로를 끊음으로써 상대방을 조금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해서 때려 부수는 그런 작전을 썼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알아? 네, 알아. 이제 막 미국하고 연합군들이, 미국 연합군 남한 군대들이 이제 막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북한군을 크게 무찌른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6.25 전쟁, 한반도 전쟁 초반기에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남쪽으로 쫙 밀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이러다가는 금방 남한 역시 공산주의로 바뀌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누가 미군이 도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 미군이 했던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인천으로 바로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몰락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사용했고 그때 이제 그 안정적인 그런 작전 수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큰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딱히 없어요, 저는. 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쿠바 혁명과 함께 그 쿠바 혁명으로 해서 앞서섰던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준이가 낸 질문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한 거는 이걸로 이야기 정리하고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사실 이제 욕심이 되게 많은 책인데 뭐뭐뭐가 나와. 그렇게 묶어주면 뭐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게 나와. 가난, 여행, 그리고 우정. 무슨 말이야? 가나안 여행 우정이라는. 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조금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을 넣었고, 이제 이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두 명의 우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책이 또 계속 여행을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여행도 하나 넣고. 준이가 보기에는. 음, 아르헨티나 그리고 페루, 멕시, 과타멜라, 멕시코, 음. 바나수엘라, 쿠바? 음. 나라 이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뭐 지형적 특성, 각 나라, 남미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 잘 얘기했어. 기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 나라를 그럼 소개하는 걸로 끝나? 아니요. 두 번째 뭐?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고 소소하게 알려줘요. 조그맣게 선생님 얘기한 거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자세한 상황, 소소한 상황을 알려준다.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 나라의 특징을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 나라의 특징, 그 수능 같이 얘기할 그 다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나라에 음, 관련된 거 하나. 또, 살짝 친근하게 일기로 뭔가 누구의 우리에게 얘기? 더 잘 이해되게 써요. 어, 그 두 번째로는 체게바라의 삶, 체게바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체게바라의 마치 위인전처럼 체게바라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이제 막, 또 역사적 다양한 문화 유산도 보여주고, 그 나라의 생활도 보여줘요, 상황. 그렇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유산 이런 것들, 앙코르 왓 같은 경우, 뭐, 앙코르시 왜 나와? 그 페루 그 마사피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남미 여러 유적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책 한 권이지만 체게바라의 일생도 알 수 있고, 남미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도 알 수 있고, 남미에서의 그 운동사라는 부분도 알 수 있고 해서 이 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여기 책 제목에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제가 대체로 듣기로는 아메리카가 이제 막 해석하면은 미국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제목 볼 때 라틴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메리카면은 엄청 부유한 나라 아닌가 했는데, 이제 막 책 내용 보니까,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라틴의 뜻을 검색했더니 이제 막 남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자, 선생님 잠깐 물 한 컵만 떠올 테니까 잠깐만 둘이 얘기하고 있어. 네. 1분만, 1분, 2분만. 음, 수다 좀 떨고 있어야 했더니 왜 수다를 안 떨고 있어? 네? 수다 좀 떨고 있어야 했더니 왜 수다를 안 떨고 있어? 부끄러워, 둘이? 아니요. 선생님 뭐가 달라졌어? 얘기요. 어? 선생님 뭐가 달랐다고? 얘기요. 얘기? 네. 선생님 달라진 거 없어? 선생님 달라진 거 없냐고. 옷? 선생님 옷 갈아입고 와서 더워서 갑자기. 아까 시작할 때는 긴팔 입고 있었는데. 자, 아, 이야기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기, 기범이가 이야기 하면 되나? 네, 제 차례. 해? 있잖아요. 저는 바로 첫 번째 장에서 이 주인공이 보면은 천식을 앓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천식은 이제 막 습한 곳에서 막 생기고, 막 여기 습한 곳이나 먼지 많은 데나 그런 곳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심하면 죽고. 근데 막 보면은 커면서 이제 막 크면서 이제 막 다양한 곳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여기선 막 천식에 걸려가지고 아파한 적이 안 나타있는 걸까요? 아, 근데 그 오토바이 타던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데서 그 몇 페이지냐면 잠시만요. 78페이지에, 응. 79페이지에 지난 7달 동안 우리는 좋은 일에든 굳은 일에든 늘 함께였어.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함께 웃었던 때가 정말 많았지. 내가 천식으로 알아내올 때마다 알베르토가 정성껏 돌봐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 라고 썼는데 그 38쪽이요. 천식은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안 썼을 수도. 여기 써져 있었구나. 음, 정말이네. 됐어, 기범아. 그러면 해결됐어? 네, 음, 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질문이 있는데, 여기 막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천식에 걸리면. 근데 막 발작이 뭐예요, 근데? 발작 막 자신의 몸을 자신이
다룰 수 없게 되는 것? 응? 몸이 마비되는 건가? 그런 거랑 비슷한데 몸이 자신 맘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제 병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이제 이게 발작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뇌전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간질이라고 해서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뇌전증 환자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침 같은 걸 흘리고 온몸이 막 이렇게 꼬이고 이런 상태에 이렇게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뇌전증 발작. 근데 뇌전증인데 아까 뭐 그 옛날에는 간지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뇌전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발작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천식 발작이잖아. 응. 그러니까 천식 발작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천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 숨 호흡 같은 것들이 잘 못 쉬어지거나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재채기 그 기침 같은 걸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보고 천식 발작이라 갖고 그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 이렇게 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발작을 일으켰다는데 이 경우에 긴급하게 이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렇게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쓰러져서 자기의 몸이 아까 지금 그 준이가 얘기했듯이 자기 몸이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극한 상황에 처하는 것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발작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온주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지금 엄청 발작했어 라고 이제 그렇게 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음, 자 그러면 어, 요 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체 게바라가 남아메리카에 여행을 하는 여행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의 삶, 체 게바라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 건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부분. 두 번째로는 체 게바라 아까 기본적으로 여행기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체 게바라가 남미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여행하게 돼. 그러면서 각 지역의 어떤 그 대표적인 문화재라든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커다랗게 이 책은 두 가지. 체 게바라의 삶 플러스 남아메리카 각 나라의 특성.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아, 체계바라 날라라 라틴 아메리카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세요. 그쪽. 그쪽? 그쪽. 자, 그쪽의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기범부터. 기범이 한 문장. 아르헨티나에서 라틴 아메리카 북쪽으로 알베르토와 나는 힘. 센 녀석 진짜 푸데르발 힘센 녀석. 한 힘센 녀석 문장. 푸데르발을 기범아. 잡아 달렸어. 기범아 한 문장 안 끝났다고. 네?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 아, 한 문장. 알베르토와 나는 힘. 센 녀석. 포대로사를 타고 달렸어. 아, 이거. 출발부터 넘어지고 나동거려지고 포데르사의 순환사대도 시작되었지. 칠레에서는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되어 신문에도 실렸지 뭐야? 페루에서는 마추픽추와 우아이나 픽추에 오른 다음 산파블로 나환자 마을로 들어갔어. 떠나올 때 한자들이 만들어준 근사한 땡으로 우리는 아마존을 건너왔지. 콜롬비아 레티시아에서는 우연히 축구 코치를 맡았다가 준우승까지 베네수엘라 베네, 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알베르토는 병원에 취직을 했어. 나는 오랜 길동무와 헤어져야 했지. 8개월 후 나는 박사가 되었고 또 떠났어. 한 문장이나 읽고. 어쨌든 읽어. 그 다음에 준이. 과테말라로 갔다가 아, 만능자들과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지. 멕시코에서는 카스트로 형제를 만났어.
그리고 쿠바에서 혁명을 일으켰지. 볼리브와 밀림에서는 게릴라 활동을 이끌었어. 그래서 이 책 전체적인 내용에 큰 줄거리를 지금 여기서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출발이 어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그 출발했고 1등. 그 이유는 아, 왜냐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남미 쪽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기도 하고, 이제 또 북쪽으로 가기에도 가장 적당해가지고요. 일부러 아르헨티나 가고 출발한 거야? 아니, 음, 아르헨티나가 그 체게바라가 사는 데라서? 그렇지. 그 아르헨티나 그것도 있고, 사람이잖아. 체게바라. 어?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맞아? 그것도 있죠. 어? 네. 네. 그래서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지도 아르헨티나가 또 축구도 엄청 잘하는 강대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 남미에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많지.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긴 나라야, 긴 나라. 여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긴 나라인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 어, 북쪽으로. 칠레. 그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요 칠레로 가. 칠레 역시 해안선이 엄청 긴 나라야. 길주가 길주 좁고 긴 이렇게 칠레가 이렇게 긴 그런 나라인 걸 볼 수 있어. 아르헨티나와 그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칠레로 가가지고 또 유명한 그 칠레 섬이 뭐더라? 그 칠레 섬 이름 중에 뭐가 있더라? 그거 막 석상 있고. 저기 이스타섬, 네, 여기 가려고 했는데 못 갔고. 음, 자 그래서 칠레로 갔어. 자 칠레 다음에 어디로 가? 페루. 칠레 위가 바로 이 페루야. 아, 응. 페루로 또 이제 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에 보면 마추픽추라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마추픽추라는 곳이 또 이렇게 페루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추픽추 사람들이 가고 나서 막 무슨 고산병 같은 병 같은 거 막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준이 고산병이 뭐야? 저 몰라요. 고가 뭐야? 무슨 고? 노플고? 코뿔고.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병에 걸리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병에 걸릴까? 너무 숨을 자주 못 쉬어서? 왜 숨을 잘 못 쉴까? 그 밀도가 이제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구 대기권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막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가 부족해. 산소가 많이 부족해. 왜 높은 곳에는 공기가 없을까? 높은 공기가 곳에 부족해. 어? 잘 모르겠는데. 준이, 왜 높은 곳에는 공기가 부족할까? 없을까? 어 저도 자,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야? 중력. 중력이요. 중력 때문에. 왜 선생님이 갑자기 중력 얘기를 꺼냈을까? 음, 공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고 공기가 그렇지. 아래가 내려가서 공기도 중력이 꽉 잡고 있어야 있다는 거야. 근데 중력이 근데 약해지니까 잡히지 않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왜 중- 높은 산에 있으면 중력이 약해져요? 왜 높은 산에 있으면 중력이 약해질까? 중력은 뭐야? 중력이. 지구가 땅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인데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 약해져? 약해져요. 약해지잖아. 기범이 너가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힘과 저 멀리 있는 건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앞에 있는 애는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데 저 멀리 가면 이게 네 팔이 안 닿아서 그걸 끌어당길 수가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구 중심의 입장에서 지구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그 지구 중심의 힘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못 미친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 안에 우리 사람이 호흡해야 되는 산소가 또 부족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고산증 증세에 걸리게 되면 어지럽고 구토하고 뭐 코피가 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페루까지 왔어. 페루가 또 고산지대야. 페루에서 저도가 페루에서 이제 또 콜롬비아였나? 또 올라왔어요. 콜롬비아. 또 올라왔어. 콜롬비아.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칠레에서 페루로, 페루에서 콜롬비아로 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자, 지도가 그다음에 단순해서 그렇지, 이제 막 지구로 보면은 엄청 긴 거리인데. 어, 그다음에 콜롬비아 다음에 어디로 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옆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 나라가 한때 또 이제 석유가 난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다가 뭐 망하게 됐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 꼴 나고 싶냐라는 식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망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뒤에 쿠바 아까 말했던 쿠바도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가 다 독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과 뭐 국경선을 둘러싸고 뭐 그런 갈등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쿠바, 베네수엘라에서 어디로? 쿠바로요. 과타멜라. 아, 가타멜라 먼저 갔지. 과타멜라로 갔다요. 과타멜라는 베네수엘라 여기 중미 여기 과테말라, 문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들 다 뚫고 이렇게 과테말라로 갔다. 그다음에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다시 좀 더 올라가. 멕시코. 와, 멕시코 좀 더 진짜 올라가. 멀리. 과테말라에서 타코의 나라. 멕시코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쿠바. 쿠바로 갔던 것 여기가 같은데. 멕시코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쿠바 혁명을 일으켜서 역시. 배를 건너고 이쪽에서 쿠바 가서 혁명을 완성한 걸 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사실은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쿠바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 쿠바 다시 있다가 다시 집? 그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볼리비아. 볼리비아로 가야 돼요. 여기 쿠바인데 볼리비아는 여기서 주로 남미에 활동했었는데 볼리비아는 여기 있어. 왜요? 왜 저기로 갔지? 볼리비아가 어디지? 아닌가? 그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볼리비아 여기다 여기다 미안해. 아, 볼리비아 여기. 볼리비아 여기로 가는데 이 전에 여기서는 이 책에는 빼먹었어. 선생님 착각했어. 이 책에서 보면 볼리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쿠바에서 성공한 다음에 볼리비아 가서 또 혁명에 왔어. 근데 이것도 실패. 이제 볼리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가? 어, 어, 볼리비아가 먼저가 아닌가? 뒤인가? 볼리비아보다 먼저가 나오나? 아, 브라질. 여기 130쪽 보겠습니다. 130쪽. 쿠바에서 먼저 어디로 가? 콩고, 콩고. 아프리카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콩고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있는데 콩고공화국. 여기 콩고 갔네. 아, 그치, 그치. 콩고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 다시. 남미로. 아까 말했던 그렇지. 남미로 볼리비아. 다시 와서 볼리비아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만 볼리비아에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의 대강이었던 그런 큰 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본 셈입니다. 근데 선생님,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 과학에 조금 관련된 거였는데, 남미하고 아프리카, 이제 막, 둘이 합치면 이제 막, 대륙판이 서로 겹쳐져가지고, 원래는 지구가 다 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갈라졌다고, 그렇지. 나온 무슨 논문 같은 거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있는 대륙을 판게알, 판게. 판게알하고 이게 다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되어서 이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고. 다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1cm, 몇 cm씩 조금씩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기본이가 말한 것들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판기아의 세계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이 쪼개져서 여러 대륙으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라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라틴이란 도대체 뭐냐? 사어쪽 보겠습니다. 사쪽.
자, 라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뺀 나머지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뭘 뺀 거? 캐나다. 캐나다와 미국을 빼고 그 나머지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럼 라틴 아메리카래? 왜 라틴 아메리카? 아, 왜냐면 이제 라틴이 영어로는 이제 한국으로는 남이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이제 남미국이고, 이제 딱 미국 바로 아래에 있어가지고, 여기 남미라고 부르는 라틴 아메리카. 아, 아닙니다. 여기 아,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 이곳 나라들도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어서 어 근데 왜 거의가 라틴 아메리카래? 에스파냐어를 쓰고 가톨릭교를 그 라틴을 닮아서 자, 여기 보면 밑에서 넷째 줄 이곳 나라들도 유럽의 뭐 식민 지배를 라틴족 받았어. 라틴족 나라들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식민지가 된 적이 있답니다라고 돼 있어. 즉, 요 남미 지방이 어디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틴 쪽. 라틴족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 한민족, 한민족. 중국은 한족이라 불러. 저기 몽골은 몽골족이라 불러. 뭐 이런 식으로 각 민족의 특성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 물론 우리는 더 이상 단일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결혼하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한 핏줄을 이어받은 뭐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없어 지금. 우리나라도 점차 이렇게 다양성,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 어떤 그 300년이나 라틴족 나라들의 식민지여서. 그렇지 라틴족 나라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만약 우리가 아까 대한민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면 대한민국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음, 라틴족인데 라틴족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 라틴족 대표적인 나라가 어 아르헨티나? 아니지 라틴족 나라의 아, 대표 브라질.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라틴족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서쪽에 체크를 바탕으로 얘기했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오늘날 어디를 말해? 스페인. 스페인으로 또 에스파냐인데 또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지금은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그렇게 저기 한 나라가 아니야. 잘 나간 나라가 아니야. 지금 그 유럽에서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중하 정도 돼. 중하. 근데 이 한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지구를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반띵 야 반 나눠 가서 너 여기 이 땅 너네 땅에 이 땅 우리 땅 할게. 쥐들 마음대로 가면 쥐들 마음대로. 인구수가 근데 또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다라고 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 그리고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또 유럽에서 바다랑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해양으로 이제 뻗쳐나가기도 유리했고 또 그렇지. 이제 에스파냐는 게다가 또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포르투갈, 스페인 양분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누구? 아메리카 대륙 발견 관련해서 누구더라 이름이.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가 인도인 줄 알고 그 인도 나폴레옹? 아, 콜럼버스. 아 콜럼버스가 콜럼버스. 콜럼버스 함대가 바로 스페인을 떠나서 그 나중에 또 아, 포르투갈 함대가 여기 온 거고 그래서 그들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 여기 온 거예요. 그들이 어쨌든 깃발 꽂고 여기 내 땅이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벌인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또 희생을 했겠지. 그것도 이제 어떤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포르투갈을 에스파냐를 썼어. 스페인어 에스파냐를 썼어. 근데 여기만 무슨 나라? 브라질. 아니 여기
응?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하고 그 옆에 이제 무슨 나라냐면 브라질인데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써.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 에스파냐를 써. 아, 이해가? 근데, 아, 근데 여기 제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게, 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땅도 조금조금하고 인구수도 옛날에는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대륙들을 다 가져 나눴을지가 옛날에는 제가 조금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결론됐어? 준이 어떻게 해서 이 유럽이 사실은 이렇게 거의 조그만 나라들인데,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인데 왜 이렇게 유럽이 된 거야? 어, 막 콜럼버스나 그런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뭐 막 좋은 뭐 향료나 그런 거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바닷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생각해. 그거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럽이 다른 대륙들에 비해 이제 과학기술이 옛날에는 좀 더 많이 발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이제 인구의 4대 문명 중에 하나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또 생겨났는데 그리스 문명이 또 그 그리스 문명이 또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로마도 만들고 프랑크 왕국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발전해서 이제 또 총도 만들고 여기 해양수도 익혀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한의실이 발달했고 유럽이 막 총이 발달한 거예요. 총. 그래서 그 그쵸? 당시 다른 나라들은 기껏 내가 활 쏘거나 뭐 이랬었는데 총으로 그냥 제압해 버리니까 그 파괴력도 크고 훨씬 더 날아가는 어떤 그런 속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앞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패권을 잡고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맞선 게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네덜란드 함대가 또 맞서 싸워. 그렇게 이제 또 한참을 지나가다가 또 다른 세력들이 막 서로 그 치고받고 싸워 세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현재 오늘날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발언권도 얻게 되고 어, 각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골고루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유럽이 어떤 중심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식민지배 시대 때 이제 막 후진국들은 이제 막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 적어도 한 5천에서 3천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자, 근데 기본이 다 했었는지 아니면 더 해야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그 체계바라의 삶을 쭉 봤어, 주님은.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의사를 할 수 있는데 의사도 안 하고, 이렇게 역사여행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남의 그 혁명군의 동참까지 하는, 이런 체계바라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 이해하기 살짝 어렵죠. 지금은 어떤 그런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행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음, 그러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살짝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막 우리나라 같이 막 학교에서도 맨날 배우고 그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봐. 네? 너는 어떻게? 제가 또 이제 생각하기에는 근데 또 이제 이 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미 대부분 나라들이 조금 여기 빈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여유롭게 여행을 떠난다는 게 쉽지도 않을 텐데 여기 또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소심하면은 그런 거 엄두도 못 낼 텐데 이런 거 하니까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라는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야? 요즘 그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거든. 유튜브? 아, 유튜버일 수도 있어. 유튜버 빼고. 의사? 의사 선생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뭐 의대 뭐 7세 뭐 고시반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의대 열풍이 상당히 크게 불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체계바도 사실은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상류층으로 살 수 있었어. 근데 그는 병원에 의사가 되어서 상류층으로 사는 삶을 포기했어. 그런 점에서부터 과연 여러분들은 회사에 더 돈 많이 줄게, 더 승진해 줄게, 그냥 우리 회사 그냥 다녀. 라고 할 때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어? 우리끼리 그 환경 캠페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캠페인에 앞장서서 살 것인지.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정된 직장, 가족들과의 삶 이런 거에 부 이상, 90% 이상.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어떤 그런 10% 정도의 사람들은 그런 가족의 행복이라든가 돈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거 이런 걸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더라는 얘기. 준이는 어느 쪽이야? 저는 그냥 그 겁이 조금 많아가지고 음, 가족이랑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고 음, 이제 네, 음. 그런 거 같아요. 희범이. 근데 만약에 음. 그래도 이제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철저한 개인주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따로 그런 거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행복이나 이런 것 대신에 국가 민족을 위한다는 또는 자기 이념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삶을 체계를 한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혁명가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어떤 그런 체계바라의 삶인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체계바라 자체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하려고 했던 공산주의에까지 우리가 과연 동의를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불만 동의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남미 곳곳에 여행을 쭉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면은 이 남미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어느 나라,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를 가고 싶기 때문에 그곳에 여행하고 싶은지. 이거는, 저는 솔직히 브라질 한번 가보고 싶은데, 브라질 말고 멕시코요, 멕시코. 이거, 왜냐면 우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또 멕시칸 스타일의 타코나 브리또이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막 세계지도 찾아봤는데, 막 이제 조금 선진국인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도 여기 그나마 조금 생활이 조금 편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거기서 무슨 봉변 같은 거 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서 또 문화유산도 많고. 주님, 저는 브라질을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브라질이 축구 강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어떤 자연 환경이 있길래 축구를 그렇게 잘하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호기심마다 여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체 게바라와 날라라 라틴 아메리카 책을 같이 봤고 다음 주에는 동화책이야.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책 혹시 들어봤어? 책과 아니요. 논의는 집.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여러분이 흥미롭게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과 논의는 집이라고 조선시대 후기의 신상을 반영한 그런 역사 동화 비슷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특징은 금방 잊어버렸네, 선생님. 특징은 뭐라고 했었지? 그거 봐. 책, 무슨 뭐였던 책? 책과 논의는 아, 집? 다음 주엔 책과 논의는 집 응.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